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위기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여유 자금이 없어서 부채가 많은 분들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지금이 경제위기예요. 서민들한테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경제위기 맞아. 저 알렉스 체미도 그렇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돈 많이 벌고 뭐 넉넉한 분들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본인들한테 경제위기 맞아. 경제위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제라는 게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니야?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잖아. 그게 경제 아닙니까? 근데 그게 힘든 거잖아. 그게 힘들어서 쪼들리는 거잖아. 그럼 경제 위기죠. 지금 서민들 그렇잖아. 돈 제대로 안 벌리고, 돈 받기 힘들고, 매달 나가는 이제 고정비용 충당하기 힘들고, 점점 뭔가 답이 안 보이고, 위기 맞죠? 그 위기 맞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뭔가 쪼들리고 힘들다 보니까 감정이 메말라가면서 이성적 판단 안 되잖아요. 왜 그러겠어? 내가 지금 쪼들리니까 불안하거든요. 잠도 잘 안 오고, 자꾸 머릿속에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저분도 그런 거예요. 알렉스 팀도 아까 이제 월급 두 달치 밀렸다고 그러면 이 돈 못 받았던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스칩니다. 이게 때는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저분도 이게 힘들다니까. 이게 돈 못 받는 건 들리지만 이거 내가 이걸 계속 머리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야. 이게 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원래도 여유가 없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경제위기가 맞는 거죠. 적어도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민분들이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항상 최악의 수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대비해야 되는데 항상 대비 안 하고 살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자기가 느끼고 나서 그때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뭐 2016년부터 본격적 경제위기가 아니라 이미 한 2024년부터 경제위기가 맞아. 그때부터 쪼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점점 더 많이 쪼들리죠. 점점 더. 근데 왜 내년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 이 말을 하냐면 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 힘든애 오셨구나. 힘든애님, 저기 알렉스팀이라고 저분도 임금 체불돼가지고 저분은 소송까지 갔다고 하니 민사소송이죠. 임금 체불소송. 예. 알렉스팀님, 저 힘든애님이죠. 힘든애님. 저분도 회사에 월급 네달치 밀렸습니다. 임금 체불된 두 분이나 있네요. 채팅창에. 아, 참 걱정이네 이게. 뭐 저도 저지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서민들 일반 사람들은 지금 당장도 이제 뭔가 좀 힘들잖아. 그 내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못 할 거야 이게. 보통 사람이 당장 힘들면 멀리 보지 못해 이게. 예.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문제야 여러분. 멀리 봐야 되거든 여러분. 어떻게 할지 내가 나름 계획 세워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좀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당장 힘드니까 대비 같은 것도 못 하는 거야 이게.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부모의 영상을 라디오처럼 들어서 최소한 1년치 돈이 있어서 최소한 1년간은 수입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으면. 만약에 내가 부모님 얘기 안 듣고 뭐 차 뽑고 뭐 투자해서 날려먹고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수중에 돈이 없었으면. 그럼 변호사 비용도 많이 못했겠지? 그 돈이니까 맞죠? 내가 이렇게 돈을 뭐못 받는데 뭐 이걸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도 못하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회생법원에서 왜 빚 갚기 힘든 분들이 보통 면책 받으려고 뭐 합니까? 개인회생 아니 워크아웃 개인 파산하잖아. 근데 그것도 웃기기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돈이 있어야 돼. 개인이 못합니다. 개인이 그
그 회생법원 가서 그거 신청 못 합니다. 변호사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변호사 이용해서 판결 받는 것도 한 500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변호사 이용해서 그 회생 받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회생이 뭐예요? 자기 객관적 빚 갚기 힘드니까 법원에서 제가 처지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책임진 식구도 있는데 이 빚은 제 능력으로 갚기 힘듭니다. 그래서 법의 어떤 좀 기준을 가지고 빚을 좀 탕감해 주세요. 깎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개인회생이지 않습니까? 제 능력 가지고 2억 빚 갚는 거 힘드니까 좀 빚 좀 깎아주십시오 이거예요. 판사분을 부셔가지고. 채권자 피눈물 나는 거죠. 나 2억을 빌렸는데. 근데 이제 회생법원에서 야 1억은 받아라. 식구도 있고 버는 거 뻔한데 다 못 받는다. 내가 보니까 남은 인생 돈 못 받으니까 이 정도 돈 받고 치여. 그 채무자 너는 내가 빚을 딱 깎아줬으니까 그 범위에서 매달 얼마씩 돈을 갚아야 된다. 판결 딱. 이게 개인생이에요. 거지 같은 제도죠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뭐든지 공짜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 돈 없으면 이런 판결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거죠. 이런 힘든 시기 넘어가려면 여유자금 필요합니다. 여유자금. 근데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서민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뭐 돈을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제대로 모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제 뭐 일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큰 돈 나가리 있으면 대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대처가.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 알렉스 체님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어떤 얘기했냐면 서민이면 그냥 닥치고 준비하라고.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빚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돈 모아서 지금보다 안 좋아졌을 때 미리 대비하고 살아라고. 이도 그 말 듣고 했으니까 지금 돈이 있는 거잖아요. 알렉스 체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안 듣는 사람들. 분명히 서민 중에서 미리 안 보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던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이 과연 지금 내년에 겪게 되면 버텨나갈 수 있을까? 당장 수익에 돈은 없고 직장은 불안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고정 비용도 올라가고 마땅한 해답이 안 보이는데. 특히나 가장 이제 걱정인 분들은 부채가 많으신 분들, 쉽게 말해 빚이 많은 분들.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서민 중산층의 문제가 뭐냐면 좀 채무익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이. 네. 뭐 빚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빚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영끌에서 빚 있다 아니면 이제 뭐 비투해가지고 빚 있다. 투자했는데 말아먹어서 빚 있다. 아니면 이제 뭐 자영업했는데 말아먹어 빚 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빚 갚는 분들이 점점 이제 현실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빚 갚으려면 매달 원금 이자를 상환해야 되잖아. 근데 그 액수가 크거든요, 이게. 빚의 총액이 클수록 액수도 큽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은 많이 하고 싶은데 일이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 빚을 갚아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말로.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그리고 매달 원금이자 갚아야 돼.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누구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다 돈을 많이 벌고 빚을 다 갚아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빚을 우습게 봤습니다. 너무 우습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벌이에 맞춰게 빚의 액수를 너무 크게 늘렸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일반 서민은 절대 억 단위까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왠지 아십니까? 일반 서민이 벌어서 갚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그리고 저 빚이 1억 넘는 게 1금융권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있어요. 2금융권, 4금융, 카드사까지 다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럼 이제 카드사하고 3금융은, 그 4금융은 이자가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원근자 갚는 것만 해도 달에 200원 넘게 깨질 거란 말이지. 그 개인 노력으로 갚을 수 있냐, 여러분. 그 열심히 몸 갈아서 일하면 갚을 수 있냐고요. 일도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점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빚을 진 사람들이 점점 이제 제때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연체가 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 그 채권 담당 직원들은 굉장히 바쁠 거야, 이게. 추심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추심이 뭐예요? 돈 달라고 압박하는 거죠. 왜냐, 돈이 제때 못 갚는 사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민이면 앞으로 서민답게 살아야 돼요. 서민이 주진 없게 행동하면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날아가는지, 어떻게 몰락하는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서민이 욕심부리고 뭐 미래 대비 안 하고 일 벌리고 사면 어떻게 인생이 추락할 수 있는지, 감당이 안 되는지 여러 사례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시작됐는데 막상 언론은 잠잠하네요. 팔리지도 않는 집값 상승만 얘기하니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자영업 오픈만 하니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언론은요 지금 쓸데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네. 언론은요 이제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도움된 정보가 없어요. 도움 안 되는 정보만 잔뜩 많아. 그러니까 진짜 뭐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서민들의 어떤 현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뉴스는 어떤 얘기냐, 일이 터질 대로 터지고 나서 얘기합니다.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시간 안 줍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뉴스를 보고 위라는 거 알게 됐으면 그때 늦은 겁니다. 뉴스에서 이미 떠들 정도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뉴스는 이미 벌어진 거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일이 터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러면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경기 불황이 안 좋다는 얘기 들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늦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 서민들 상태 안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그렇죠? 알츠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 안 좋아지면 그때 가면 이제 버티지 못한 사람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객관적 서민이고 뭐 돈을 잘 보고 그런 입장이 아니면 미리 준비해라. 스스미 줄이고 사채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보다 이제 일자리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최악의 수를 그려가면서 지금 먹고 살만할 때 준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절대 얘기 안 해. 여러분 뭐 뉴스나 신문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서민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버티기 되기 때문에 경기 좋을 때 일하고 버는 돈 아껴 써라. 이렇게 기사를 적은 적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언론이 많이 썩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썩을 때 썩었어. 가장 많이 썩은 것이야. 왜냐? 정말 일반 시민들이 알 권리, 필요한 것들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만 잔뜩 알려줘. 어떻게 뭐 이슈거리 있잖아요. 괜히 뭐 민감한 사건 같은 들먹거려서 그걸로 뭐 조회수는 없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자꾸 부채질만 한다거나 뭐 그런 건 보여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실제로 도움되는 건 1도 없어요. 1도 없어. 그래서 지금은요 뉴스를 안 보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좋아. 생각해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뉴스를 많이 봤잖아요. 살면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뉴스 보면요 약간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 뉴스가 오히려 있잖아요. 뉴스가 아니라 뭔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만드는 폭탄인 것 같아 이게. 어떨 때는. 그래서 요즘에 뉴스 보면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을 밥 먹으려 하는데 뉴스를 틀어요. YTN 틀어. 그러면 식당 아줌마한테 뭐랍니까? 뉴스 좀 끄면 안 되냐고. 아니면 거기 안 가.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혹시나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 있으면 절대 TV 채널 트지 말라고. 뉴스 채널 절대 트지 말라고. 손님 먹다가 나간다고. 다시 나온다고.
그 본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뉴스 보다가 화병 날 것 같아, 진짜. 도움되는 거 전혀 없고. 괜히 막 열받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분노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것들만 골라서 보여주고. 막상 살면서 피하고 뭔가 사이되는 것들은 안 알려주고. 막상 피해야 되고 사이되는 건 제가 알려주고. 막상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1도 안 알려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잖아. 여러분 제 맛을 왜 봅니까? 제가 맨날 뭐 안 좋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안 좋다 얘기 안 하잖아요. 앞으로 서민들이 어떻게 갈아갈지 나름의 그 비전을 제시하잖아. 제가 말한 대로 따라하면 적어도 부자는 안 되더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 서민은 망하면 답이 없어,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서민이 만약에 뭐 빚져가지고 1억 이상 내가 빚이 생겼어.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은요, 뭐 돈 잘 보고 뭐 투자 잘해가지고 뭐 수입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몰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앞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니까. 자기 자리 보전 못 해가지고 책임 못 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오징어 게임 되고 있는 거야. 오징어 게임. 그 무화꽃이 피었을 때 할 때는 다 살아남다가 몇 단계 거치기까지 얼마 안 남아. 몇 명 없어. 다 버티지 못한 거죠, 이게.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믿지 마세요. 믿을 게 없어. 뉴스에서 얘기할 정도면 이미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뉴스를 보고 대비할 수 없습니다. 대비가 전혀 안 됩니다. 뉴스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뉴스에서 안 좋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놔야 돼. 먹고 살기 위한 준비. 일단 제가 봤을 때 내년은 더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피해보는 사람 당연히 서민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제 가진 게 없는 서민들, 특히나 빚 있는 서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빚이 있으면 안 되고 가진 게 없는 입장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돈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물가 올라갈 테니까 이제 딱 필요한 소비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쓸데없는 소비 안 해야겠죠. 커피도 웬만하면 잘 안 사먹고 배달 횟수도 또 가급적이면 줄이고, 예. 쇼핑 같은 것도 적게 하고 문화생활 쓰이는 것도 줄여야겠죠. 그러면서 좀 적게 쓰고 사는 연습을 해야겠지. 미리 하는 게 좋겠죠. 나중에 쪼들리거나 사는 것보다는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시간 날 때 미리 습관화 드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내년에 아마 그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개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마 그분들 중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버리는 사람도 많을 거야. 유기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1인 가구분들 중에서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거든.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소득이 적은데 자기가 외로운데 그냥 책임감 없이 동물 키우는 사람 좀 있단 말이야. 그분들이 또 힘듦이 있잖아요. 분명히 버리게 돼 있어, 이게.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밥그릇 역할 못하면요. 돈 많이 못 벌면 동물 키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동물 키우는 것도 사치입니다. 왜냐? 동물 키우는 것도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 아니야, 이게. 많이 들어가, 이게. 내가 지금 벌이가 안 좋고 책임질 자신 없으면 절대 키우면 안 됩니다. 함부로 데려오면 안 돼. 특히 여자분 잘 들으세요. 내가 외로우니까 저 강아지 예쁘고 귀엽게 생겼으니까 데려올 생각 하지 마. 본인 아까지 못하면. 많이 심해지겠죠, 많이. 많이 심해집니다. 1인 가구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1인 가구 분들 중에서 저축을 못한 분도 많아요. 근데 내가 개고양이 키우니까 당연히 걔네들한테 들어가는 이제 사료값이나 뭐 미용비용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게. 병원비나. 그럼 감당 못하는 사람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가고 이제 돈 벌기 힘들어지면.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내가 객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처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키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사치입니다, 사치. 그리고 앞으로 소비 같은 것도 좀 많이 바뀌어야 돼. 유행하니까 산다. 인기 많이 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꿔야 될 물건이거나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시면 안 됩니다. 사시면 안 돼요. 옷도 한 벌 살 때 좀 고민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옷 안 사도 돼. 잠바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한 4개 있으면 그거 돌려 입으세요. 어차피 따뜻하기만 장땡이잖아.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름에 원피스 사는 거 그냥 그걸 돌려 입어요. 그냥. 새 옷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화장품도 그냥 전에 썼던 거 계속 써요. 그냥 새 거 사지 말고. 준비하셔야 돼. 이제 적게 쓰는 거, 아껴 쓴 거 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껴 쓰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 많다니까요. 그 무드부터 작살납니다. 그 무드부터. 지금 불안하신 분들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예. 버는 게 적은데 돈도 못 모으고 소비 습관이 높은 분들 많습니다. 그 무드 내년에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이 얘기 들으면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 얘기. 그래서 시간 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쓰는 돈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하고 꼭 필요한 돈 적어보세요. 적어본 다음에 안 써도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파악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여러분 그 카드사 전화해가지고 그 신용카드 사용력 있죠. 1년치 엑셀 파일로 받으세요. 아니면 프린트 하시던가.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표시를 해. 내가 쓸데없는 데 돈 썼다는 거. 그러면 내가 얼마나 돈 남았는지 보일 거야. 이게 객관적으로. 이제 내년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좀 정밀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돈을 좀 이것저것 많이 썼는지. 생각보다 지금 돈이 없는 분들 이것저것 돈 낭비 많이 했을까? 그러면 그거 내년에 줄여야 됩니다. 안 줄이면요, 내년에 못 버텨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눈 파시면 안 돼요. 올해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붙는 분들 많아요. 지금 올해도 힘든데 내년에 뭔가 좀 헤쳐나가기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지 확실하게 좀 플랜 짜셔야 돼요. 이제 유행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습관적으로 소비하시면 안 되고 귀찮다고 인프라 따져가면서 돈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